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년 전 구례에서는 섬진강 범람으로 구례읍이 온통 물에 잠기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구례의 서시교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철거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 물이 구례 서시천 쪽으로 역류하면서 유례없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민 천여 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1,8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많은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댐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엄청난 물을 방류하면서 생긴 피해였습니다. 이 재난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은 기나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홍수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가 철거를 추진하는 구례 서시천의 다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다리인 서시교를 철거하고 다리 높이를 올려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리가 높아지면 홍수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라도에서 고시한 서시천 하천지붕계획에 따라서 최대 홍수기에 여유고 2.0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례 주민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서시교 철거 계획을 모두 반대하며 이 서시교를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다리인데 차량으로 통행하기 어려운 데다 다리를 철거하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구례 경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례민들에게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에요. 구례의 심정입니다. 4년 전 물난리는 수자원공사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것인데 정부가 엉뚱한 대책을 들고 나왔다며 벌써 한 달째 다리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리를 철거하라는 것은 주민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례군청과 구례군의회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올해 10월 이후 예정대로 다리 철거와 새 다리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용 초소형 전기 이동 수단인 이모빌리티를 육성하겠다며 영광군이 조성한 특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업체에게는 10억여 원의 혈세도 지급됐는데 실제로는 폐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광주 MBC의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륜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며 지난 2021년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에 입주한 한 업체입니다. 공장 가동 신고 3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간판 하나 없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쓴 채 한적한 공장을 지키는 직원들. 공장 문틈 사이로 대형 포대자루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따금씩 포대를 실은 트럭이 오갈 뿐 공장이 가동되는 건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안 켜져 있던데 맨날 지워놓고 그 일을 계속 비해서는데 홈백으로 그냥 싣고 일반적인 트럭에다 싣고 와서 꽤 크고 뭐 한 25톤 정도 되려나? 굉장히 큰 차가 왔어요. 산단의 관리 권한이 있는 영광군청 직원들과 내부를 점검해봤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대한 포대자루 산입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도 풍깁니다. 공장 2개 가득, 육안으로만 봐도 수백 톤은 좋게 넘습니다. 공장 내부에 쌓여있는 것과 유사한 포대자루입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공장 용도 외 사용 불법입니다. 이 업체,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9억 8천만 원의 입지 보조금을 타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감면받았지만
영광군은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갔을 때 문이 다 닫혀진 상태였고 이렇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창문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육안으로 봐야지 이렇게 쌓인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영광군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업체에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공장업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주는 영광군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빈 공장을 지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지만 긴 장마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여름 대표 관광지였던 해수욕장이 요즘 한산한데요. 대신 주거지와 가깝고 물도 시원한 도심 물놀이장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출 산자락에 위치한 야외 풀장에 암벽을 타고 시원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형형색색 튜브를 타고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찾은 관광객들로 물놀이장은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랑 추억 나눌 겸 놀러 왔습니다. 수영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로 왔던 것 같아요. 물이 진짜 차갑다? 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놀 수 있고 다른 데보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더 잘 돼 있고 해가지고 한낮 기온 34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수온 24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고 그늘이 잘 조성돼 폭염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지난 주말에만 10,000명 넘게 다녀가는 등 이용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하 안반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나무로 우거져 있어서 더욱 좋다 생각합니다. 반면 해수욕장은 예년과 다르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바닷가라서 더 시원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날씨가 덥고 너무 습해가지고 해파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애기들 물에 들어갈 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여름철 전남 지역 해수욕장 50여 곳의 이용객 수는 최근 3년 동안 46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고 또 날씨가 습하고 또 최근에는 또 너무나 극한 폭염이 와가지고 실내 물놀이장이라든가 해수욕장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폭염특보 시작일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고 우리나라 해역 수온도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기후 변화로 인해 휴가철 풍경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고흥군이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문헌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각되지 못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함으로 향후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중일기 속 고흥인물 전수조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진왜란 관련 기록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이 주목한 임난 관련 문헌은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난중잡록 등 7, 8건에 이릅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연구 용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전라좌수영 소속 판옥선 25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흥양에서 출항했고 당시 활약했던 고흥 출신 인물은 170여 명, 지역민 1,300여 명이 수군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고흥 인물의 행적과 관련해 오류가 발견됐고 중요 행적이 있음에도 부각되지 못한 인물이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산해전, 노량해전, 다양한 해전에서 큰 희생을 냈던 만큼 공인물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용역에서는 그러한 인물들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부터 임진왜란 당시 흥양 수군의 활약상과 흥양 출신 인물을 주제로 역사서와 해전사, 인물사전을 발간했고 저리도 해전 역사자원 조사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흥양 수군학교 건립과 역사 인물 교육, 인물 자료집 발간 등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중일기 속에서 거론되는 공 출신 인물 170명을 찾았습니다. 이렇듯 임진왜란 당시 공 출신 인물과 공의 중요한 역할을 본 영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난 당시 공 출신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선양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난중일기 속 지역인물 전수조사가 역사 속의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고 진료 전담의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진료 일선을 떠난 전공의 220명을 사직 처리하고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전담의사 31명을 이달 말까지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의사 면허 취득자 중 레지던트 1년차 이상으로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대상입니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쳤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다시 내고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합니다. 광주은행이 풍수의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태풍과 홍수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속한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 전남을 비롯해 올해 피해가 큰 서울 등 수도권까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